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요. 죄송한데 월세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를 올려야 집값이 잡힌다. 집주인들이 너무 이익을 봤다. 이제는 세금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누가 돈을 더 많이 내게 될까? 임대인일까? 임차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던 시기에 월세가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월세가 20% 넘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실거래 기준으로 30% 이상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결론은 간단해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긴다. 이걸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들을 욕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집주인들은 나쁘다. 세금을 더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이 내용 보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집주인을 욕할, 누구를 욕할 시기라기보다는 시장 구조를 다시 봐야 하는 기사라고 전 느꼈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보유세가 강하게 올랐던 시기와 월세가 많이 올랐던 시기가 겹친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이 되고 강화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의 월세가 약 20% 정도가 이때 상승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를 더 강화를 시켰죠. 이때 말들 많았었잖아요. 불과 뭐 4, 5년 전이니까. 그 시기에 월세는 체감으로도 많이 올랐고 실제 통계를 보면 30% 이상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전에 월세를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몇 년 후에 130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 같은 집을 살면서. 기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공급, 수요,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종부세와 월세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보유세는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월세가 오른 이유가 종부세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같이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출 규제 정말 강했었고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전세가 부담이 되니까 월세로 넘어가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또 공급은 막혔고 재건축 재개발도 쉽지가 않았죠. 임대차 그때도 계약갱신 이런 것들 있었고 제도가 생겼고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장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종부세가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불을 붙인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왜 집값이 먼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월세부터 흔들릴까, 월세부터 오를까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주인의 선택지는 딱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버틴다. 세 번째는 임대료를 올린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집을 쉽게 팔 수 있나요?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매물도 없고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죠. 그럼 하나의 선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는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버티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한 거 그게 가장 쉬운 게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전세는 한 번에 크게 올리기가 어렵고 세입자도 버틸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서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요. 죄송한데 월세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가 오르면 집값보다 먼저 월세가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전세도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세 폭등이라기보다는 점점 사라지는 쪽에 가까워요. 보유세 부담이 커질수록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게 낫다. 그래서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 물건이 월등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전세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월세는 경쟁이 불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임대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월세가 똑같이 오르진 않습니다.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 이상한 곳 사놓고 어차피 월세 올라갈 거니까 난 월세 받겠다. 지금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월세를 난 90만 원까지 받겠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데나 올라가지 않아요. 수요가 강한 곳, 대체가 불가능한 뭐 서울이 되겠죠. 서울, 경기. 서울의 핵심지, 직주 근접 지역,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세를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나 공실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월세를 올려받고 싶어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보유세를 올리게 됐을 때는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포기라는 걸 하게 돼요.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집 다 경매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싸다고 덥석 사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또 공시를 맞이하게 되고 이 물건이 또다시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영상 많이 보시니까 보유세 관련해서 겁먹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집 뭐 한 채, 두 채 규모가 뭐 10억 미만인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보유세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일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집단들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유세나 이런 것들 막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집을 몇 채를 보유하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집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주택인데요? 무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항상 얘기하지만 규제나 정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사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경매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나 정책이나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나오는 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경쟁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요런 기사들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보고, 그리고 조금 검색해 보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택이 1 개, 2 개인데 3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를 공부할 필요는 없죠. 알고 있으면 좋죠, 물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정책이나 규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게 경매나 부동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땐 맞았던 게 지금 틀릴 수 있고, 지금 틀린 게 그땐 또 맞았던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내 상황에 맞게끔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요런 기사들 나오면 제가 주변에서 봐도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고, 실제로 보유세를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12억 이상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는 세금인데 그거를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본질에 집중해서 내가 물건을 잘 보고 잘 싸게 사서 잘 싸게 파는 거, 요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전세, 월세 가격은 폭등을 할 거다. 월세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전세는 아예 없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올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정책이나 규제들이 나오면 저도 영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